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 핵인싸 이면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오늘 저희 넷이서 원래 녹음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 셋이 모여서 그냥 좀 근황과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저희가 긴급하게 그렇게 좀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단순히 어떻게 지내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꽤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각각이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교육계의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좀 공감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각각이 감사합니다. 각각이 지금 다른 교육 현장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현진님은 주로 이제 기업 교육 쪽이고, 지영님은 대학 교육 쪽이고, 저는 이제 외부에서 에듀테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어떤 범위에서, 맥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진님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지금 코로나로 영향을 받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도 되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한 공간에 모이지를 않잖아요. 근데 대학은 온라인으로 개강을 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뭐 교육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그런 교육 회사들이 돈을 안 내고 교육을 안 보내면 그만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기업에서 그 직원들을 교육을 저희 회사로 보내는데 이제 그런 교육들을 보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 자체 내에서도 교육을 따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많이 변화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일단 뭐 그 정해진 어떤 뭐 계약을 한 조건에서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또 진행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그 교육생들 간의 자석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고 뭐 마스크를 지급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저희 이제 사무실 내에 그 교육장 층층마다 막 손소독제랑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비치를 다 해놓고 그런 걸 다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저희 건물에 출입할 때 무조건 다 뭐 체온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아예 엘리베이터도 동선도 다 분리시켜가지고 그런 체온 체크를 안 하면은 아예 뭐 입장이 안 되게끔 이런 식으로 막 최대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회사 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문제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가뜩이나 저희가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는데 그런 기타 부수적인 물건들을 사느라 또 그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잖아요. 네, 그쵸. 그런 이제 출혈이 있었다는 거.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그런 양상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없으니 우리도 온라인을 해보자라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보통 기업 교육은 다 이러닝으로 교육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온라인 실시간 교육은 한 번도 저희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라이브 클래스를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반응은 생각보다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좀 미지네요. 왜냐면 다들 기업들이 교육에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본인들 사업을 지금 다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주 타겟층인 이제 직원 교육을 들으시는 이제 그런 일반 성인분들도 생각보다 이제 교육에 참여도는 낮지만 어쨌든 저희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그렇게 이제 라이브 클래스를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플랫폼 자체는 처음에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좀 되게 비교적 라이브 클래스에 초창기에 도전을 해서 그때는 막 줌이라는 플랫폼을 사람들이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저희 처음 해봤고 유튜브를 통해서 되게 접근성은 좋지만 어쨌든 교육이라는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플랫폼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줌으로 이제는 이제 라이브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우선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다 무료로 해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라이브 클래스를 운영을 했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수탁 교육이라고 해서 일반 이제 고객사의 교육을 아예 그 현장을 가서 운영을 하는 교육의 형태가 있는데, 그 수탁 교육 자체를 고객사가 연수원에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지 않고 저희가 라이브 클래스로 교육을 운영을 하면은 교육생들도 각자 집에서 교육을 듣는 형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뭐 교육 연수원 같은데, 리조트 같은데 막 이런 데 가서 다 같이 모여서 교육을 듣는 형태가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새로운 도전들을 매일매일 해나가면서 직원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실 뭐 우리나라가 워낙 IT가 잘 발달됐다 보니까 그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때, 실시간으로 할 때 거의 현장하고 방송에 나가는 게 큰 차이가 없는데, 제일 어려웠던 거는 그런 온라인의 교육을 시도하려고 하는 강사님들이 되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본인들이 이런 온라인에 나서는 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신 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선택하기 어려워하신 부분이 초반에 있었고, 이제 후반에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온라인 교육을 거부할 수 없어서 하시려고 하시기는 하는데, 이제 본인이 기존에 썼던 교환 같은 것들이 이제 저작권에 걸리는 게 굉장히 맞아. 염려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뭐 교환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계속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오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 줄 수 있는지. 근데 저희도 그 많은 내용들을 다 퀄리티 컨트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냥 아예 교육 내에서 보여주지 마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침을 드리고, 사전에 그 저작권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은 체크하셔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서 강사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저작권 부분에서도 문제 없도록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빨리 코로나가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가 과연 이 온라인이나 라이브 클래스 쪽으로 도전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또 들기는 했어요. 사실 뭐 미네르바나 이런 온라인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막 교육하는 것들이 우리 미래교육 인사이트에서는 몇 번 많이 다루고 얘기도 나눴지만, 이게 HRD 쪽까지 퍼질 거라고는 크게 생각은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희 회사 내에서도 미네르바 되게 혁신적인 교육 형태라던데 라고만 하지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뭐 경쟁사들이나 뭐 그런 성인 교육기관들, 평생교육기관들도 다 온라인을 시도를 하고, 심지어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왜 보통 대학교에 부설로 있는 평생교육기관 있잖아요. 뭐 보통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다니시는 그런 뭐 부동산이든지 뭐 꽃꽂이라든지 뭐 관상학 막 되게 그런 되게 일반적인 평생교육 컨텐츠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도 온라인으로 개강을 해가지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저희 팀원분의 그 아버님께서 그 온라인으로 이제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가서 막 설치도 해드리고 막 했다고, 그런 세팅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제 성인 교육에서도 온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되게 계기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듣다가 너무 약간 공감이 됐던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 순서가 아닌데 하나를 끼워들자면, 아까 막 저작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저도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아가지고 주변에서 대학 강의하고 계신 분이랑 많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랑 되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저작권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 재밌는 것들을 많이 못 보여준다라는 게 아쉽다라는 점도 되게 많았고, 맞아요. 그거랑 관련이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뭔가 기록에 남는 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정말 뭐 솔직히 우리가 뭐 학교에서 하더라도 뭐 그렇게 애들한테 하면 안 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왠지 돌아놓고 보면은 에이 거기까진 말하지 말 걸 그랬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는 아예 자체 필터링을 해서 그걸 다 없애버리다 보니까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 강의를 기획하는 그 강사님들의 약간 그 고통? 약간 그런 게 되게 공감도 되고, 그런 점에서 진짜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 교육 안에서는 사실 저작권이 그렇게 막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보다는 덜 이제 까다롭기는 한 게, 대학에서는 이미 그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한 번 굉장히 크게 대두된 적이 있었어가지고 일괄 보상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프라인도 그렇고 온라인도 그렇고 둘 다 통용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치명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그냥 인용 잘해서 쓰는 정도면 사실 대학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교육에서는 사실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얘기하신 거,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는 거, 그거는 진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도 보면은 처음에 미래교육 인사이트 시즌 1 첫 에피 녹음할 때는 저희 엄청 자기 검열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쵸. 말도 해야 그랬거든요. 될 말 안 어. 하고. 그래서 되게 자기 검열하고 막 나중에도 엄청, 그러니까 저도 제 거를 엄청 들어보고 했는데, 사실 그게 또 이제 편해지니까 지금은 또 굉장히 또 편해지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이제 겪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모두 다. 사실 그 성인 교육 산업 강사, 그러니까 산업 교육 쪽은 그 강사님들이 되게 그 약간 수위를 선을 넘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아슬아슬하게.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하는 그런 거를 되게 약간 특장점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하기 때문에 교육의 분위기랄까?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약간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으로 하는, 그러니까 강연의 형태가 좀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컨텐츠나 이제 주제들이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성인 직장인 분들이 교육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사실 그냥 오프라인에서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하면은 좀 하다가 뭐 다른 거 해도 그냥 저기 이렇게 구석에서 하면은 이제 티가 잘 안 나는데, 지금은 비디오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더 딴짓을 못하는 뭐 그런 정말 더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교실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할 때는 보통 그 교육생분들이 자기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얘기하고 그냥 말아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적으로 뭐 그 강사님이 그분의 그 교육생의 이름을 확인하고 소속을 확인하고 이러진 않는데, 이제 줌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름이 계속 뜨잖아요, 그 화면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게 완전히 인지가 돼서, 보통 뭐 이렇게 직장인 대상으로 저희가 2, 3일 과정 교육을 하면은 한 3일차 될 때쯤, 교육이 끝날 때쯤에 아, 이분이 누구셨구나라는 게 이제 인지가 되는데, 이렇게 지금 비디오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한눈에 이제 눈에 보여서 오히려 온라인이지만 더 빨리 친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할 얘기이기도 했는데, 오히려 약간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한다. 평소에는 교실에서는 말하지 않던 아이들이 맞아요. 더 말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 교수자도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마 이름이 보이기 때문인 것도 같고, 이제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우리가 모두 다 가장 안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앉아 있잖아요. 가장 우리가 저는 지금 제가 뭐 매일 뭐 잠도 자고 책도 읽고 뭐 연구도 하고 이런 방에 있듯이 우리가 모두가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친밀한 감정도 빨리 생기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컴퓨터로 만나고 있는데 더 가까이 느껴질 수가 있다니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퓨처스콜레라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에 이제 합류를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퓨처스콜레는 라이브 클래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교육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19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미 라이브 클래스를 가지고 라이브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을 해왔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계기로 인해서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경험해보게 되는 이런 외부적인 상황을 맞이해서 상당히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없던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느낌이 아니라 시장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라이브 클래스로 수업을 할 때 경험이 이제 가장 그래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 시도해본 경우가 많았는데 퓨처스콜레는 작년부터 해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경험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매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환경이 달라지는 거고 매체가 달라지는 건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본질은 결국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쌍방향에서 수업 잘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도 잘하시는 분들, 오프라인에서 잘하는 분들이 온라인에서도 잘하고, 그리고 이게 결국 본질은 이제 컨텐츠고 상호작용이고 교수 설계고 그런 측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결국은 교육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이지, 이게 매체로 인해서 뭐 더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맞아요. 저 사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학에서 온라인 개강을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서 막 등록금을 왜 환불을 안 해주냐. 뭐 이런 되게 얘기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온라인에서 못하는 교수님들은 오프라인에서도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막 80년대 쓰던 교환 같은 거를 쓰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게 더 약간 눈에 보였던 거지. 네, 말씀하세요.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 아닌지 자기 검열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왜죠? 아니, 그런가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저격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제 다 기록에 남고 이게 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그 수업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오히려 온라인으로도 되게 너무 좋은 수업이라고 너무 잘 듣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도 또 들리는 클래스들이 있더라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제 주변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으신다고, 좋은 수업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해서 수업권이 침해가 되고 대학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냥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교수가 있을 뿐이다. 저도 정말 대학 교육이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원래 다루려고 했던 주제였던 그 미래 교육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스포일까 봐 이제 막 예고 차원에서 아무튼 다루려고 했던 주제 중 하나였는데,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문득 들었어요. 네, 대학 학생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온라인이 질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근데 이게 종합대학의 특수성도 있기는 한 게 정말 이렇게 실습 중심의 수업을 하는 학과들 있잖아요. 미대라든지 음대라든지 아니면 실험을 실험실에서 해야 되는 뭐 사이언스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정말 온라인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정말 저도 현진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 퀄리티가 단순히 매체로 옮겨갔다고 해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네르바 스쿨이 굉장히 혁신적이게 보이고 후킹하는 포인트가 그 플랫폼이기는 했으나 사실은 미네르바 스쿨은 그 플랫폼이 핵심이 아니라 미네르바 스쿨의 어떤 교육 철학, 어떤 역량을 어떻게 키워주고 싶은가에 오히려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 단순히 매체로 옮겨갔다고 해서 뭔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일의 수업이 걱정되는 이 상황. 그 대학 교육의 현황 좀 이야기해 주시죠, 지영님. 네, 일단 대학 교육 쪽으로 넘어가 보면 저는 이번 학기에 정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짧은 경험담을 하나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성혜님이 초청을 해주셔서 저번에 이제 라이브 클래스로 그 퓨처스쿨 내에서 특강을 한번 했었어요. 온라인 교수법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통해서 여러 대학에서 이제 요청을 주셔서 교수법 특강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일단 한 학교에는 제가 너무 가지 말까요라고 얘기를 오랫동안 막 고민을 하다가 너무 그쪽에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갔는데 정말 신청자가 선착순 5명이었대요. 근데 선착순 5명까지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실제 신청자가 80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학에서 교수법 특강을 하는데 80명이 신청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지금 이거에 대한 교수님들의 약간 요구가 얼마나 큰지를 약간 느낄 수 있었고 실제로 가서도 너무 재밌었던 게 막 교수님들이 막 2m씩 막 떨어져서 앉아 계시는데 막 어떤 저는 실습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저 이거 안 돼요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모르게 갈 뻔했는데 가다가 서로 약간 제가 그때 왜냐면 앞에 나와 있어야 되니까 저만 마이크를 쓸 수가 없었고 다른 분들은 다 쓰고 있긴 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긴 했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교수님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막 이랬더니 그분도 그렇군요 오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있고 약간 이런 재밌는 경험 했었고 또 다른 대학에서도 이제 초청을 해서 또 하게 됐는데 그것도 또 재밌는 경험인 게 제가 알아서 집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그 각 대학의 그 LMS에 탑재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대학에서 하는 교수법 특강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면 되나요? 이랬더니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제가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대기 만드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그것도 정말 이런 퀄리티 괜찮나 싶을 정도로 해서 만들어 보내고 약간 이런 경험도 하고 있어서 이번 학기 정말 특이한 경험으로 일단 이번 학기를 시작을 했고 이거는 이제 대학 교육에서 교원 교육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2가지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이라는 교직 과목이고 다른 한 가지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과목이에요. 2가지 과목 다 처음에 개강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하나 올렸었어요. 아이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을 좀 덜어라 하는 의미로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공학이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이번 수업을 통해서 경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업 시작하자 이렇게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에서는 했었고 근데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즌 1에서도 다루었지만 그 디지털이라는 미디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읽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인데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수업을 듣고 참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니까 오히려 이번 수업을 통해서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중요한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에 마침 맡게 된 강의 2개가 전부 다 이 디지털이라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시작을 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되게 많아서 최근에 이제 중간 강의 평가를 했는데 저는 다행히 아주 좋은 지금까지는 절반까지 이제 앞으로는 몰라요. 시험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평가가 나올지 저는 모를 일이고 모를 일은 아니고 열심히 준비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뭐 교수님이어서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다른 수업에 그러니까 제 수업도 물론 그렇지만 과제로 채우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대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 저 수업에서 과제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감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업 동영상 같은 것도 길이가 너무 길고 그런데 다 참여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고통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온라인 수업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더 재미있는 수업 하려고 그런 고민들이 어쩌면 더 지쳐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온라인에서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영국에서는 실시간 교육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그 교사들의 요구가 정부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테크놀로지의 차이 때문에 그 교육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유였대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학교에서 노트북을 원래 이제 그 학교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대여를 해주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이번에 대여를 해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요즘에 이제 교육부에서도 많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 테크놀로지적인 지원이 정말 정말 대학에서는 솔직히 그래도 노트북을 1인 1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한 사람당 한 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양이 너무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그건 여전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이론 과목이랑 실습 과목이 좀 합쳐진 과목이에요. 그래서 포토샵이라던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걸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실습 과목을 처음 가르쳐보는 실습 과목을 이거 저희 학생들이 보겠죠? 에이 이거 취소해야 되나? 여튼 처음 가르쳐보는 자기검열 처음 가르쳐보는 실습 과목을 온라인 콘텐츠로 어떻게 가르치지 너무 고민을 했는데 그런 정말 기능 사용하는 거 하나하나를 다 끊어서 막 1분 단위로 콘텐츠를 다 만들어서 올렸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이걸 막 콘텐츠를 만드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래도 좀 온라인 수업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최근에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수업 제가 뭐 오프라인 수업을 아주 많이 해본 거는 아니지만 온라인 수업은 훨씬 더 좀 배려가 필요한 그러니까 좀 설계에서 배려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한 게 이제 얼굴을 보고 소통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교실에서 나가다가도 그냥 어떤 아이들은 수줍지만 교수님께 교수님 저 근데 이번에 과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아이들에게 텍스트 또는 그냥 말로만 모든 걸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는 어떤 방식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지 어떤 항목을 넣으면 좋을 것인지 그다음에 뭐 저는 이제 마인드맵 같은 것도 반 전체가 참여해서 마인드맵 하나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도 넣었는데 누가 마인드맵에 어디를 뭐 어떤 거를 썼는지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서로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굉장히 세세한 그런 설계가 많이 필요했어서 온라인 수업 설계는 진짜 학습자에 대한 배려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제가 또 대화하다가 생각나면 중간에 치고 들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어, 저도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저는 1학년 수업이랑 4학년 수업을 해요. 근데 되게 다른 양상들을 많이 느끼고, 또 그게 한편으로는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1학년 수업은 걱정을 사실 처음에는 했었어요. 이 친구들이 대학 캠퍼스에 온 적도 없고, 대학생으로서의 생활도 해본 적이 없고, 서로가 서로와의 라포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실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나서 이 친구들이 줌이라는 플랫폼을 이제 경험을 해보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줌에서 개강 파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라포를 쌓기 위한 노력들을 학생들도 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소그룹방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소개를 하게 하고 같이 협동학습 같은 걸 하게 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그 걱정은 이제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걱정했던 것은 그 수업이 이론 수업이 아니라 되게 현장 지향적인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으로 했을 때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있을까가 사실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전화위복이기도 한 게, 이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각각의 그 교육 현장에 있는 선배들이랑 제가 인터뷰를 화상으로 해서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콘텐츠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사실 한 학기에 한 명 내지는 많으면 두 명 정도의 이제 선배 특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분야별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교육은 아직 안 했지만 학교 교육, 대학 교육, 기업 교육, 뭐 교육 컨설팅 회사, 그리고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선배 막 이렇게 분야별로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전해줄 수 있어서 그거는 오히려 더 좋았던 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학년 수업이 이제 관건인데, 4학년 수업의 문제는 이 친구들이 교생을 나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되게 지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생은 학교 K-12 교육 현장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원래는 4월 달에 대부분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4월에 나가는 친구, 5월에 나가는 친구, 6월에 나가는 친구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2달 동안 애들이 일부는 나가는 거예요. 제 수업도 그래요. 그게 제일 4학년 수업에서는 혼란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과제 태스크를 주는 것도 원래라면 제가 이렇게 전체 이 한 학기의 그 그림을 보고 요 과제는 요때 하고 요 과제는 요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까지 내라 그랬는데 이때까지 나가는 애들이 있고 막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제들이 다 뒤로 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알아서 시간 관리해서 과제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학기 말에 좀 몰리게 될 거라는 걱정은 들지만 미리미리 제가 미리미리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4학년은 좀 그런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고, 그리고 제가 1학년과 4학년 수업을 하면서 느낀 재밌는, 이거는 되게 가볍고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둘 다 실시간 수업을 해봤어요. 줌으로. 근데 1학년 애들은 거의 캠을 켜요. 거의 다 켜요. 4학년은 나만 키고 있어. 진짜로. 근데 캠 안 켜도 상관없어요? 강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본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강제하지 않고 그냥 안 켜도 안 킨 대로 하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도 안 켜. 그래서 근데 1학년은 다 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다. 이게 고학번 짬 그런 그냥 현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냥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엔 사실 실시간이랑 비실시간 비율을 한 실시간 30에 비실시간 70 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저는 그 아이들이 좀 디바이스가 좋지 않아서 또는 네트워크 문제로 잘 참여하지 못할 때 오는 그 속상한 마음, 뭔가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냥 비실시간으로 그냥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대신 설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시간 그 강의를 하는 주차에는 꼭 그렇게 올려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는 날이니 이번 주만큼은 비디오를 켜고 있읍시다. 저도 여러분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비디오를 켜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열심히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약간 어느 정도는 서로 라포가 쌓여 있으면 좀 여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학년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아직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결론은 나지 않은 그런 고민들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제 사촌 동생이 고3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죠, 정말.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온라인 개학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인지 아무튼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들은 에피소드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켰는데 애들은 다 비디오를 끈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야, 너네도 까. 나도 깠잖아. 이러면서 너네 빨리 다 까. 그래서 확인하고 근데 이제 애들이 집에서 이제 들으니까 잠옷을 입고 막 그냥 그 상태로 막 나와서 파자마는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를 막 그 얘기를 너무 이렇게 뭔가 약간 재밌으면서도 되게 좀 짠하죠. 짠하고 좀 고3인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실시간 수업을 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실시간도 있고 실시간도 뭐 있고 다 있겠지만 실시간을 할 때는 강의실과는 다른 적막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맞아요. 다 음소거를 하게 하잖아요. 이제 그 주변에 소음이 안 들어오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이 조용한 방 안에서 정말 책장 넘기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말 이 온 우주에 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이들은 사실 이 안에서 뭔가 막 협력도 하고 있고 막 작업도 하고 있는데 막 제가 그 적막감을 혼자서 견뎌야 되는 게 되게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네, 저는 이제 퓨처스쿨에서 라이브 클래스를 하면서 라이브 클래스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라클 세미나는 일회성 특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험이 없는 채로 처음 해보시는 그 강사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공통되게 그걸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뭔가 오프라인에서는 끄덕이는 것도 보이고 뭔가 이렇게 인기척도 느껴지고 하는데 그게 너무 없이 적막한 상태에서 내가 그냥 혼자 떠들고 있는 느낌이 이제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어색해 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시간 수업도 그렇고 비실시간 수업도 그렇고 온라인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뻔뻔함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그 산업 강사분들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거를 이번에 보게 되면서 되게 이 부분이 공감이 많이 갔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기업 교육 현장에서 분위기가 어떠냐면 진짜 쥐죽은 듯이 조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강사님은 혼자서 막 앞에서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그 앉아있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보는 사람 되게 많고 맞아. 그냥 안 보는 사람 되게 많고 대놓고 자는 분들도 있어요. 뭐 물론 되게 리액션 잘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산업 강사분들은 이쪽에 약간 도가 트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그러니까 라이브 클래스로 하는데 심지어 저희가 첫 번째로 유튜브로 할 때는 그러니까 댓글창이 있지만 그 교육생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자답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서 막 질문하고 막 그렇죠? 막 이러면서 막 그 리액션이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 게 이분들은 온라인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도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그 산업 강사님들이 자기 이쪽으로 한번 진로를 바꿔볼까 생각 중이라고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말씀하시죠. 저도
온라인 수업하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서 아, 사이버 대학에 가봐도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진짜 이번 계기로 나 유튜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K-12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거 되게 사실 힘든 시기지만 나름대로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영향들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이 맞아요. 와중에 할 말이 있어요. 네. 많은 장비들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저와 함께 우리 셀럽님께서도 많이 구매를 하셨지만 펜마우스 지금 보여드리면 제 조명이 꺼지니까 보여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 이렇게 해서 비치고 보여줘야 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아 그렇게 아 이거 모르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유튜버용 조명 다양하게 구비하게 되어 앞으로도 쭉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 위험한 발언인가요? 자기 검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저도 친한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이제 수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런 방송 장비를 사신데 100만 원을 넘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 했더니 자기가 해보니까 이쪽으로 자기가 좀 해보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욕심이 생겨요 점점. 네, 그래가지고 뭐 카메라, 뭐 웹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크로마 되는 롤 스크린이랑 비싸더라고요. 저도 엄청 검색해봤어요. 네. 그런 거를 다 사셔가지고 내가 이걸로 한 몇백을 투자를 했는데 유튜브로 다시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막 약간 농담 섞인 얘기로 하시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되게 열의가 넘치셔서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우리 이번 에피 제목은 정해진 것 같지 않나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적성 찾은 사람들. 나도 유튜버. 야너도 유튜버 할 수 있어?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랑 약간 관련이 있는 주제여서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 얘기를 엄청 많이 물어보면서 들었어요. K-12 이제 교육 현장에서 종사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첫 주, 둘째 주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이게 처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너무 어려움도 많고 이런 힘든 것들이 많았는데 물론 지금도 힘든 부분은 있다고 해요. 거의 교무실이 콜센터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막 통화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보니까 몇몇 것들은 내가 이거는 오프라인 계약을 해도 이런 건 계속 써야 되겠다라는 거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도구들은 원래 존재했었는데 굳이 내가 시도해보지 않아서 몰랐던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도를 해보니까 나는 오프라인 이제 수업할 때도 구글 폼으로 애들한테 설문 받으면 되겠네? 이런 거를 이제 학습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그 교육방법이 교육공학 수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수업에 저희 학생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저의 수업의 목표는 매주 하나 이상의 테크놀로지와 매주 하나 이상의 교육 방법을 경험해보게 하는 게 이번 수업의 좀 목표예요. 근데 각 주차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자기가 수업에서 사용해보고 싶은 테크놀로지 직접 이제 여러 가지를 써보는 그런 과제 활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이번 기회에 경험을 해봤던 이런저런 테크놀로지들을 나중에 현장에 가서 써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이번 사태가 아니었으면 그냥 흘려듣고 넘어갔을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는 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기는 했어요. 네. 우리가 시간이 꽤 지금 많이 흘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가 지금 뉴욕대학교 저희 정현지 뉴욕대학교 박사과정생과 요즘 주기적으로 좀 줌으로 만나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욕은 지금 상황이 되게 한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코로나에 누가 걸려서 뭔가 이렇게 뭐 나쁜 결과가 났다라는 거를 사실 우리 주변에 막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례가. 근데 뉴욕은 한 다리만 건너면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마음 챙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들도 교수님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이 막 너무 아프다 막 이렇게 되니까 감정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해서 진짜 그런 어떤 감정을 치유하는 것도 우리가 또 현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래서 저희 학교 심리상담센터가 각 대학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심리상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 방역하기, 뭐 심리 온라인 아니면 그 전화 콜센터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서 뭔가 그렇게 그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마음에 뭔가 좀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기회가 조금 더 저는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열린다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런 측면까지 교사들이 다 책임지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수업권이라는 거를 챙기도록 하는 데만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정말 뭐 부모님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정말 온 사회에서 같이 이 아이들을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했었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답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한다. 뭐 이런 말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 클래스에 대한 퓨처스쿨에 대한 얘기를 미처 다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라이브클래스.com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제 클래스도 있고요. 제가 기획하고 있는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하트 미인.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 필수.